얘들아, 너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니? 아무것도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냥 저만 믿어요.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답이라면 믿어지시나요? 7대 잠재력 중에 신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나온 대답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말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상에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만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죠? 부모님들은, 친구들은 부모님도 못 믿겠어요.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고 사회 환경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세상에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신뢰감이란 잠재력에 대해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뢰감은 어떤 대상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 이 신뢰감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많은 경우로 신뢰감은 대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고립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등 그런 고통을 야기하기도 하죠. 또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등 그 문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이 되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에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신뢰 능력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신뢰와 삶이 진행되면서 형성되는 신뢰로 크게 나뉠 겁니다.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신뢰는 에릭슨의 발달과 업상 가장 처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능력인데요. 유아 시절 모유 수유 과정과 유아에 대한 엄마의 불안한 감정의 해소, 또 위험에서의 보호 등이 유아 시절에 우리가 얻게 되는 신뢰감이고 향후 형성될 신뢰감의 근본이 됩니다. 엄마가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 시기는 엄마와 아이가 잘 연결되어 있고 부모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아이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대부분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신뢰 대상에 부모가 제외됐을까요? 부모가 자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 어쩌면 사기를 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 양육자가 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영향을 준 어떤 사건이 이 아이들의 신뢰감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 사건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강의 중에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고 나중에 혹 개인 면담 시간이 주어진다면 꼭 물어볼 생각입니다.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뢰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대답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이 더위를 여러분은 어떻게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에어컨과 선풍기의 덕을 보고 있죠. 그거 없으면 못 살죠. 못 견디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2달만 버티면 다시 선선한 가을이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2달만 지나면 반드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만큼 변함없이 한결같이 경험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런 과학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죠. 굳이 그런 과학적인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이기 때문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연환경은 이렇게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는 평범하게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사회 환경은 어떤가요? 정말 그 변화를 쫓아가기도 힘들 만큼 빠르게 변하죠.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가 우리가 사회를 불신하는 이유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모두 환영하는 대상이니까요. 그만큼 우리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회 환경을 왜 불신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의 바른 생활을 보면 언제나 고운 말을 쓰고 좋은 것을 보고 친구를 돕고 예의 바르게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사람이다. 뭐 등등. 뭐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조금 관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얘기들은 뭐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정치인들의 어떤 불법으로 인한 몰락 또는 청문회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가치의 전환, 뭐 법의 변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준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심하죠. 이번에 그 우회전 차선에 대한 법률도 엄청 바뀌었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모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더 정확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 기준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 앞서 그 정확하고 가치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한때 천동설이 진리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동설로 바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날 지지해 줄 것 같았던 대상의 변심. 우리는 배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자를 찾아보니까 믿음과 반대쪽이라는 한자를 사용했더라고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의 믿음의 반대쪽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배신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과연 부모에게서 어떤 배신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아이들이 믿는 부모가 어떤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또 선생님에게서, 친구에게서 어떤 배신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친구들을 도우려고 하고 친구들을 위하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나누고 어려운 문제는 도와주며 함께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걸까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세상에 나오면 다르게 배우기 때문일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라 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라고 한다든지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진다든지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만 따진다든지 대인관계의 이런 흑백 논리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보이고 이런 관계가 대인관계에서의 불신감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많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신뢰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타인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믿어?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진짜로 우리의 신뢰감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신뢰감이 건강한지 또는 건강하지 못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자기 신뢰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믿음에 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